네, 임재어록 8번째 시간입니다. 제1부 행적. 7. 너무 많은 쌀. 황벽이 부엌에 들어갔을 때 반두를 보자 물었다. 뭐 하느냐? 대중이 먹을 쌀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2섬 단말을 먹습니다. 너무 많지 않은가? 오히려 적을까 걱정입니다. 황벽이 곧장 반두를 때렸다. 반두가 이 일을 임재에게 그대로 말하니 임재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위하여 이 노인네에게 따져보겠다. 황벽이 있는 곳에 이르자마자 곁에 모시고 섰는데 황벽이 반두를 때린 이야기를 했다. 이에 임재가 말했다. 반두가 알아듣지 못했군요. 스님께서는 대신 알맞은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곧 황벽에게 물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황벽이 대답했다. 내일 또 한 끼를 먹는다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 임재가 말했다. 무슨 내일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바로 잡수시지요. 말을 마치자마자 곧장 손바닥으로 황벽을 때리니 황벽이 말했다. 이 미친놈이 또 여기 와서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리는구나. 임재는 곧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나가버렸다. 뒷날 위산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앙산에게 물었다. 이 두 스님의 뜻이 어떠하냐? 앙산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식을 키워봐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앙산이 말했다. 도적을 끌어들여 집을 부순 것과 꼭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크게 내용은 지금 계속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황벽과 임재의 대화하고 이산과 앙산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이제 이산과 앙산의 대화만으로도 저희가 공부하는데 부족함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 황벽 임재의 대화에 대해서 이산과 앙산이 묻고 답한 내용인데 하여튼 그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쌀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황벽이 부엌에 들어갔을 때 반두를 보자 물었다. 뭐 하느냐? 대중이 먹을 쌀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 계속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또 우리가 많이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지고 황벽이 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물은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벌써 임재어록도 7번째, 8번째 하고 있으니까 뭐 눈치가 있는 사람은 뭐 생각으로 그렇게 알 수 있죠. 적어도 이 선지식이 물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모습 지어진 어떤 행위나 행동을 묻는 게 아니고 이 법을 묻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으로는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으로 알아가지고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하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뭐 이럴 때는 이 분별할 때는 당연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행동이 뭐냐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돌아갑니다. 물 마시고 있을 때 뭐 하냐 이러면 물 마시고 있습니다. 뭐 밥하고 있을 때 뭐 하냐 그럼 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만 쫓아다녀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장소만 쫓아다니죠. 뭐 집에 있다 밖에 있다
뭐 버스 타고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또 장소만 쫓아다니죠. 공간만 쫓아다니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 느끼고 알고 모르고 하는 것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평생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요. 한 채 의심도 없고 다르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상한데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분별 속에 있다가 그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고 분별이 부러진 뒤부터는 이 분별되지 않는 거에 익숙해지는 일입니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더라도 뭐 밥하고 있으면 밥합니다 해도 문제가 없는데 분별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돼요. 모습만 쫓아가니까. 이 모습 없는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모든 걸 얘기하고 모든 행위를 하면 아무런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는데 모습만 쫓아다니고 모습만 알고 살면 당연히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하느냐 그러면은 당연히 모습으로 하고 있는 행위 이거를 우리가 답할 수밖에 없고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모습을 쫓아다니는 습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가버립니다. 이 반도라고 하는 이분도 아마 나중에는 이 공부를 해서 이 법을 펼치는 이제 선사로 이름이 있는 분일 겁니다. 아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황병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스님인데 지금 이 부엌에서 이 밥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쌀을 푸고 있었나 보죠. 그럴 때 이제 황벽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기가 쉽죠. 그거를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는 자꾸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깨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알아차리고 있거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조차도 이제 모습을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가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모습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이 반두라고 하는 이 스님도 당연히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답을 했습니다. 대중이 먹을 쌀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죠. 황벽이 거기서 더 물어요.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두 섬 단마를 먹습니다. 도대체 이 황벽이 머무는 이 절에 대중이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하루에 이 두 가마 단말이면은 한 두 가마 반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 가마는 안 되고 쌀 두 가마 반을 하루에 먹는다.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좀 안 가죠. 요즘에 가정에서 한 달에 쌀을 얼마나 먹을까요? 뭐 20kg면 한 가마의 4분의 1인데 물론 이제 밖에서도 먹고 이러니까 집에서 들어가는 쌀의 양이 좀 적긴 적죠. 그래도 이 하루에 두 가마 반을 먹으려면 적어도 뭐 몇백 명은 돼야 되겠죠. 몇백 명은. 이 절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요. 두 섬 단마를 먹는다.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절의 규모라든지 이 절에 살고 있는 이 대중의 숫자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숫자죠. 이게 두 섬 단말을 먹는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걸 유추하고 이 절이 얼마나 크고 이 절에 머무는 대중이 몇 명이었겠구나 이런 건 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그걸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걸 연구하고 그걸 탐구하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대중이 먹을 쌀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이 두 섬 단말을 먹습니다. 너무 많지 않은가. 이랬더니 오히려 적을까 걱정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라고 하는 이 스님은 이 황벽이 이렇게 3번 물을 때까지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으니까 이 공부나 이 법으로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어리석다 그러면은 좀 그렇고 어리석긴 어리석죠. 어리석고 너무 무디죠. 적어도 이제 황벽 문화에 와서 이런 가르침, 이런 설법을 들어봤다 그러면은 이 3번 물을 때까지 참 이렇게 속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3번까지 물었는데도 3번까지 이렇게 속아서 이 황벽이 곧장 반두를 때렸다. 반두가 이 일을 임재에게 그대로 말하니 임재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위하여 이 노인에게 따져보겠다. 다시 한번 봅시다. 뭐 하느냐? 그랬더니 대중이 먹을 쌀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반두라는 스님이 맞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전혀 없죠. 물론 이제 이 대중이 먹을 쌀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 반두 스님의 이 말을 모습만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반두 스님이 속은 건 맞죠. 근데 이 반두 스님이 대중이 먹을 쌀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모습을 쫓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분명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뭐 하느냐? 그러면 지금 볼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몇 시인지 보고 있습니다. 밥 먹고 있습니다. 쌀을 씻고 있습니다.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조조도 그랬잖아요.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랬어요. 눈앞에 있는 측백나무를 얘기했거든요. 그 지금 조조가 분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조조가 이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조조가 분별을 하는지, 이 법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 뒤에 대화를 보면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스님, 저는 도를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랬습니다. 사물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뜰 앞에 측백나무는 지금 어떤 대상 사물,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하느냐 그랬는데 쌀을 지금 가려내고 있어서 쌀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쫓아가서 분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쌀을 가려내고 있는 게 이거거든.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 쌀을 가려내고 있든 쌀을 씻고 있든 밥을 하고 있든 불을 떼고 있든 전부 이 일이거든요. 이거예요. 이 일이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유추를 하거나 생각으로 이건 분별 따라가고 있다.
아니면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건 다 자기 이야기지. 이 반두 스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반두 스님이 지금 분별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분별하고 있다고 본다고 해서 반두 스님이 분별을 하냐? 어, 그렇게 확신할 수 없죠. 반두 스님이 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고 해서 반두 스님이 지금 이렇게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냐 확신할 수 없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하고는 이 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한마디에서는 우리가 가려낼 게 없습니다. 가려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분별이죠. 법을 드러내고 있는지, 분별을 하고 있는지를 가려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분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중이 먹을 쌀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하는 게 이거고, 뭐 하느냐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이건데, 뭐.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해도 이거고, 어디에 있느냐 해도 이거고, 뭐 이거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고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상의 말하고 이 법의 말의 차이가 사라져 버려요. 이 법의 말이 있고 일상의 말이 있다. 그러면 이미 차별이죠. 이 법이 따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이 따로 있으면 이 법과 법 아님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세간법이고 생멸법이고 인과법이지 이 불이법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고 뭐 하느냐? 이거죠. 이 일입니다. 당연히 이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요.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게 중생의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 하나하나가 따로 있고 생각 하나하나가 따로 있고 자기가 보는 모습 하나하나가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게 중생의 분별입니다. 그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게 한번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그냥 자기가 보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예요. 그게 다야. 이 하나의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지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셋이 있지는 않아. 근데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전부야. 그게 우주 전부야. 여기가 있고 내가 있는 여기가 있고 없는 저기가 있고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확실하게 익숙해져 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익숙해지면 뭐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밥은 먹었느냐, 무슨 생각하느냐 그 하나하나가 전부 일이어가지고 다른 일이 없어요. 어떤 느낌, 감정, 생각 그냥 다 그냥 이거야. 이거면은 뭐 아무렇게나 뭐 하느냐 하는 게 이거니까. 도가 뭡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실상이 뭡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말이 똑같고 모든 이 모습이 똑같고 모든 소리가 똑같다니까. 그냥 전부 이 일이야, 이 일. 그래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만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법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하나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전부 그냥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 그러니까 뭐 대중이 먹을 쌀을 가려내고 있다고 하든 뭐 두섬 단말이라고 하든 전부 그냥 이 일이죠. 근데 이제 황벽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황벽은 지금 이 반두 스님이 분별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법 속에 있는 건지 이거를 지금 테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입장에나 이 테스트가 있는 거지. 이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없죠. 이 가르치는 선지식이니까 이런 테스트를 하죠. 분별 속에 있는지, 이 법 속에 있는지. 왜 아직 공부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학인이라고 그럽니다. 학인. 아직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이거 여기에 이렇게 통하지 못했든지 여기에 통했다 하더라도 아직 이 초점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이 둘이 없는 이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이게 이제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뭐 욕심이야 전부 뭐 이렇게 통해서 이게 그냥 딱 분명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건 그렇게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평생을 분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분별의 이 습관이 된 그 습관이 이 조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조복시키려고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죠. 특히 뭐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그 행위와 그 일에 우리가 이렇게 딸려가 버리거든. 감정이나 뭐 느낌이나 기분에도 다 딸려가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딸려가 버립니다. 모습을 쫓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황박의 입장에서는 더 밀어봐야 됩니다. 이미 테스트를 시작했으면 결론은 내야죠. 분별 속에 있는 건지 법 속에 있는 건지. 첫 질문에서는 분별을 쫓아가다가 두 번째 질문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속에 다시 돌아왔는지 이거 테스트는 해봐야죠.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또 물은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이렇게 하고 물은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생각, 이 말 쫓아가기 쉬운 말이잖아요. 뭐 하느냐, 대중이 먹을 쌀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랬으니까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이런 말에 우리가 이 말을 쫓아가기가 쉽죠. 두 섬 단말을 먹습니다. 이랬어요.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 유추를 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 섬 단말을 먹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했다 그런 분별이죠. 이런 일이 있다 그런 분별입니다. 근데 두 섬 단말 하는 게 그냥 일이면 이 두 섬 단말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반도 스님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근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그러죠? 분명한 거지. 다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분별 속에 있는 거다. 아니면 이 법을 드러낸 거다. 그거는 뭐 다 관전자들이 자기식대로 얘기를 할 뿐이지 일인지 분별인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할 수 없고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섬 하는 게 이거고 단말 하는 게 이거고 먹습니다 하는 게 이거야.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루 그러면 하루가 있고 아침, 점심, 저녁 얼마나 먹느냐 그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 말 뜻을 쫓아가기가 쉬운 거죠. 근데 하루 하는 게 이거야. 우리 이 불교에 그런 말이 있죠. 일념이 영원겁이라고. 그냥 이 한순간이 영원한 시간이야.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영원겁이 일념이다. 여기서 이때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이 아닙니다. 시간 단위예요. 이 염자가 이 생각, 염자, 이 생각이라는 뜻도 있고, 이 시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한순간. 아주 짧은 시간을 일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머리카락의 이 100분의 1인가, 이 정도의 이 굵기의 이 머리카락을 이 옥으로 된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날카로운 칼로 내리쳤을 때 그 머리카락을 이 칼날이 통과하는 시간을 일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겁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기가 이게 이렇게 실감해서 이렇게 분명해지면 일념이 영혼겁인데 뭐 하루도 영혼겁이지. 그러니까 일념과 하루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별할 때는 그렇지가 않죠. 하루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뭐 져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를 하루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시간 단위로 치면 밤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를 하루다 이렇게 그렇게 분별이 되죠. 그걸 쫓아가면 시간을 쫓아간 거니까 당연히 분별이고, 하루 하는데 하루 일념 한순간 뭐 찰나 하는데 그냥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면 하루 하는데 하루가 없어요. 얼마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게 다 따로 있죠. 하나가 따로 있고 둘이 따로 있고 셋이 따로 있는데 이게 분명하면 그냥 하나가 전부고 둘이라고 하는 게 전부고 셋이라고 하는 게 전부예요. 따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이러면은 이 분별 없는 여기에서 이 하루를 분별하고 얼마를 분별하고 먹는 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게 이렇게 분명하다고 해서 이 분별하는 거는 다 잊어먹고 모르냐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 한 달, 1년, 2년 뭐 이거 분명하죠. 근데 분별할 때는 그렇게 분명한 그 분별만 쫓아가고 시간만 쫓아가고 모습만 쫓아가는데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하루가 이거고 한순간이 이거고 그냥 모습이 이거고 세상이 이거고 우주가 이거고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여기에서 하루도 있고 얼마도 있고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기에서 하여튼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100%다 소화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분명해져야 돼. 이게 분명해지다 보면 그냥 당연하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과거 하는 게 이거고 현재 하는 게 이거고 미래 하는 게 이거고 하루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두 섬 단말을 먹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이 반두라고 하는 이 스님이 분별 속에 있는지 이 법 속에 있는지 알아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금 당장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대화를 보면서 이 잘못 공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잘못 공부하는 게.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분별 속에 있구나, 이 법 속에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평가는 자기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되면 돼요. 이 반도가 분별 속에 있든 법 속에 있든 그게 자기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게 분명해야지. 자기가 이게 분명하면 이제 이런 말을 보면서 감상할 수가 있어요. 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게 이렇게 소화가 되고 공감이 되죠. 두 섬 단말을 먹습니다. 이러니까 황벽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랬어요. 오히려 적을까 걱정입니다. 반도의 답은 이거거든요. 오히려 적을까 걱정입니다. 애매하죠? 애매해요. 제가 볼 때도 애매합니다. 이게 이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애매한 면이 있어요. 하여튼 제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애매하다고 하는 건 애매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이 대중이 먹을 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지 적은지 뭐 이게 감량이 안 될 수는 없죠. 깜량이라고 그럽니까?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뭐 이미 어제도 했을 거고 그제도 했을 거기 때문에 이 두 섬 단말이면 이 대중이 먹는데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적을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너무 많지 않은가. 뭐 똑같아요. 이 황벽이 묻는 거는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 이 반두 스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에 걸려드느냐, 말을 벗어나 있느냐, 이거를 계속 지금 이게 걸려든 건지 걸려들지 않는 건지를 확신이 안 가니까 계속 지금 던져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지 않은가 이랬는데 오히려 적을까 걱정입니다. 이랬어요. 황벽이 곧장 반두를 때렸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도 이 황벽이 곧장 반두를 때렸다 이런 말에도 이 반두가 분별하고 있어서 맞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또 말을 쫓아가는 겁니다. 황벽이 때렸다 하는 게 이거고 황벽이 칭찬했다 하는 게 이거여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너무 많지 않은가 오히려 적을까 걱정입니다. 황벽이 곧장 반두를 때렸다. 반두가 이 일을 임재에게 그대로 말하니 임재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위하여 이 노인네에게 따져보겠다. 이 노인네에게 따져보겠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감별한다고 그러나요? 우리 이 감별이라는 말이 있죠. 이 병아리 감별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수컷인지 암컷인지를 가려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감별은 뭐겠습니까? 이 황벽이 곧장 때렸다. 이게 긍정인지 이 긍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조주 생각이 나요. 조주 스님 임재호록에서 했나요? 마주오록에서 했나요? 조주 스님이 암주가 있는 암자에 가서 있느냐 이러니까 암주가 이렇게 주먹을 딱 들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물이 얕아서 배를 댈 곳이 아니다 하고 그냥 곧장 몸을 돌려서 가버렸고 또 다른 암주가 있는 암자에 가서 또 있느냐 이랬는데 암주가 이렇게 또 주먹을 딱 들어서 보였더니 조주가 빼앗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구나 이러면서 절을 올렸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비슷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감별이라고 그러죠. 감별. 이 분별 속에 있는지 이 법 속에 있는지를 가려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 공부에서는 그거밖에 감별할 게 없으니까 긍정을 하는 건지 부정을 하는 건지 이제 이거를 감별한다. 이 노인네에게 따져보겠다. 이랬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이 반두 스님 입장에서 황벽이 이렇게 딱 때리니까 이걸 긍정을 한 거야 아니면 부정을 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겠죠. 그래서 임재한테 말했더니 근데 사실은 이게 임재 반두 황벽이 서로 뭐라고 합니까? 이 장단을 맞춰서 지금 잘 짜여진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역할들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네에게 따져보겠다. 이러고 황벽이 있는 곳에 이르자마자 곁에 모시고 섰는데 황벽이 반두를 때린 이야기를 했다. 오히려
황벽이 임재가 와서 옆에 서 있으니까 반두 때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임재가 말했다. 반두가 알아듣지 못했군요. 스님께서 대신 알맞은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두가 알아듣지 못했다. 이거를 지금 묻고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반두는 계속 모습을 쫓아서 얘기를 했다. 지금 임재 말은 지금 그거예요. 임재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로 반두가 알아듣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알맞은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알맞은 한마디는 당연히 이 법을 가르치고 법을 드러내는 말이죠. 그러고는 곧 황벽에게 물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알맞은 한마디를 해달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이었고 결정타였잖아요. 애매하거든요. 적지 않을까 오히려 적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으니까 반두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많지 않은가? 네, 이렇게 잘 보십시오. 많다, 적다, 너무 많다, 오히려 적다. 우리가 모습을 쫓아가면 전부 분별이지만 많다 하는 게 이거고 적다 하는 게 이거여서 이 법은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고 이 법은 그런 겁니다. 이 많고 적음에 있질 않아요. 많다고 해서 이 법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이 법이 적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많다 하는 게 이거야. 적다 하는 게 이거고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야 그냥.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생겨난다 한다고 해서 법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든다 한다고 해서 법이 줄어들지는 않고 내가 긍정한다 해서 법이 긍정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다 해서 법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옳다 해서 법이 옳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다 한다고 해서 법이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겠지만 법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휘둘리질 않아요, 법이. 오히려 옳다 하는 게 이거고 그러다 하는 게 이거지 법이 거기에 휘둘리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아직 감별이 안 됐어요. 분명하지가 않아. 제 스스로도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긍정을 하는 건지 부정을 하는 건지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아직 이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재가 이렇게 황벽이 물은 그 물음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알맞은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황벽이 대답했다. 내일 또 한 끼 먹는다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 여기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 내일 또 한 끼 하는 게 그냥 이거예요. 오늘 한 끼 먹는 것도 이거고 내일 한 끼 먹는 것도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공부하는 입장인데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내일이 없죠. 그리고 먹을 법이 없어요. 분명히 해야 될 법이 없어. 내일도 없고 분명히 해야 될 법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우리가 이 공기를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분별할 때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법에 이렇게 통해서 보면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는 게 아니야. 이 법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고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러는데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이 법을 먹는 거라니까. 근데 이런 측면에서 내일 또 한 끼를 먹는다 이렇게 황벽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 공부하는 학인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황벽의 이 답이 그럴듯해요. 공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럴듯합니다. 내일 또 한 끼 먹는다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임재는 어떻게 답을 하냐? 무슨 내일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바로 잡수시죠. 다 쓸어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공부가 돼야 이제 이 불이법에 좀 초점이 맞았다 이러는 거고, 불의의 안목이 좀 있다 이러는 거.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직 초점이 이렇게 딱 맞은 건 아니죠. 하여튼 이거 자기가 실감한 이거 하나를 잘 지키고 이거 하나를 이렇게 잘 꼭꼭 씹어서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뭐 이런 입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무슨 내일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내일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바로 잡수시지요. 임자는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말을 마치자마자 곧장 손바닥으로 황벽을 때리니 황벽이 말했다. 말을 이렇게 하고 곧장 손바닥으로 황벽을 이렇게 툭 때렸나 봐요. 이 미친놈이 또 여기 와서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리는구나. 엄청난 긍정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긍정입니다. 임재는 곧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나가버렸다. 하여튼 뭐 임재가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일이에요. 이제 이게 이 최고의 긍정이다 이런 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게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서 이걸 감상할 수 있는 이제 눈이 갖추어지면 그건 저절로 보이는 거고, 지금은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돼. 이게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이런 걸 볼 눈이 생기는 겁니다. 저절로 생겨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저절로 생기는 거죠. 무슨 내일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바로 잡수시죠. 뒷날 위산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앙산에게 물었다. 이 두 스님의 뜻이 어떠하냐? 앙산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꼭 저한테 물었는데 꼭 또 이 짐을 물은 사람한테 이렇게 떠넘겨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위산은 자식을 키워봐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랬어요. 자식을 키워봐야 비로소. 이 세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 법을 얘기를 한 건데,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식을 키워봐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어봐야 비로소 이제 자기 부모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은혜를 알게 된다 이런 말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기 스스로 이 법에 대한 안목이 갖춰져 봐야 이 부처님의 은혜라든지 이 스승의 이 안목, 은혜 이런 게 실감이 된다 이 말인데, 그냥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제 경험만 얘기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제 스승님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이제 자부심도 있고 깨달은 분이라는 어떤 믿음도 있고 뭐 이런 거였죠. 처음에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해 보니까 제가 체험한 만큼 제 공부가 된 만큼
어떤 스승의 은혜라든지 부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이 부모의 사랑이나 은혜를 우리가 다 공감하고 실감할 수 없어요. 그냥 머리로는 유추할 수 있죠. 부모님도 참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을 하고 좀 많이 애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가 직접 그 입장이 되어 보면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다릅니다. 이 머리로 그렇게 상상해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해서 느끼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실감을 해서 이 온몸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런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하죠. 임재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임재의 이런 말을 보고 이 정도 되면은 이 황벽이라고 하는 자기 이 스승에 대해서 이 은혜라든지 뭐 이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게 온몸으로 느껴지죠. 이 말하는 거 보면은 이 대드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 자기 스승인 황벽을 몰아붙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이 말로 보면 이 상황을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최고인 때입니다. 최고인 때. 이렇게 자기 스승을 모습으로 보면 이 몰아붙이는,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최고의 때죠. 이제 비로소 이 사자 새끼가 사자가 된 겁니다. 이 사자가 돼서, 사자가 됐기 때문에 이 사자인 황벽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새끼일 때는 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는 자기 스스로가 이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런 걸 보면. 마찬가지죠. 자기 공부가 이만큼 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소화하고 공감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죠.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머리로 아는 거는 우리가 아직 부모의 품에서 떠나지 못할 때입니다. 부모의 은혜나 이 사랑을 이 머리로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때죠. 앙사는 뭐라고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앙사님 말했다. 도적을 끌어들여 집을 부순 것과 꼭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좀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 집은 지켜야 되는 집이 아니에요. 어차피 부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죠. 어부질이. 조개를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자기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조개를 잡는 이게 이제 어부질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뭐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친다, 중생의 이 분별심을 무너뜨린다 하는 거는 어떤 힘으로 무너뜨리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분별의 힘으로 그 분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옛말에는 뭐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러는 건데, 가끔 이제 저보고 도반들이 가끔 그래요. 참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도반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저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도반들의 이 분별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자기 분별을
때려 붓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손 하나 안 대고 도반들의 이 분별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힘쓰는 게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는 없어. 제 힘으로 어떻게 분별을 무너뜨립니까? 그 각각의 도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별하는 힘으로 그 분별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 집을 무너뜨리긴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 힘을 하나도 쓰지 않고 도적을 끌어들여서 집을 부순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 앙산의 이 대답도 제가 볼 때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직접 이 불법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산도 그렇지만 앙산도 그래요. 이 도적을 끌어들여 집을 부순 것과 같다. 물론 이제 내용으로 보면 누구를 끌어들였습니까? 끌어들인 거는 이 반두라고 하는 이 스님을 끌어들였죠. 그건 맞죠. 그리고 이제 황벽하고 반두의 이 대화 이거를 끌어들인 건 맞죠. 그건 이미 한 거고. 그러니까 임재 스스로는 막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다 가르치고 뭐 가르쳤다 이걸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앙산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 눈을 갖추는 거 물론 중요하죠. 이 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런 눈이 없으면 이게 100% 공감이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 공부의 어떤 자극, 분발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자극, 분발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이 일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이거 하나 가르칠 수밖에 없고 가르쳐 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그 머리로 이해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공감하고 실감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직접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려면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통해서 하여튼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하고 정말로 쉼 없이 꾸준히 부딪히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그런 경험들을 해 나가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다, 단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1, 2년 내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눈이 갖춰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려요. 체험하고 나서도. 근데 어쨌든 뭐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지금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야. 네, 이거지. 이거 말고 따로 없어요. 욕심을 낸다고 해서 이게 커지는 것도 아니고 깊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꾸준히 듣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걸 듣는 수밖에 없고, 그냥 이 일 하나 이미 몰록하고 한번 이렇게 통해야 돼요. 이거 하나가 이렇게 통해야 돼.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냥 이 일이지, 이 일. 위산앙산 이런 얘기 참 마찬가지인데 황벽 임재의 이런 대화도 마찬가지고 위산앙산도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머리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런 말이겠구나 하면 안 돼요. 그럼 공부가 나아가지질 않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부 이해 쪽으로 가버려요. 그냥 이 일이야 돼. 이 공감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자극이 받고 분발이 돼야지. 이런 말이구나.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이거지, 이거. 여기에 이렇게 분명하고 이게 이렇게 확실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눈이 생기는 거고 눈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일이에요, 이 일.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